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재테크 또 투자 분야에서 70만 유튜버 웅달 책방 네. 대표님, 웅달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또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또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웅달 대표님께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있다고 하셔서 같이 좀 음. 얘기를 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민님. 네, 잘 어,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네네.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어, 된 것 같고요. 매수 기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거의 얼마 음. 때부터 관심을 가지셨던 거죠? 거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아, 그때 벌써 그만큼 했었어요? 네, 그때 그 아, 정도였었고, 그게 이제 거의 폭락을 한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6천, 7천 갔다가,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매수를 거의 이제 자동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사가지고요. 어,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샀는데 네네.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한 마이너스 20%까지도 갔었어요. 아, 고생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냥 샀더니 음, 그 오를 때는 또 비트코인의 특징이 굉장히 무섭게 오르거든요. 순식간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제가 계좌를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어, 2024년부터 모았던 거 계좌가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네네.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어, 이제 2023년 12월 정도까지 했던 계좌는 이제 업비트 계좌로 있고, 요거는 이제 음, 코인원 계좌거든요. 그래서 음, 업비트 계좌는 제가 이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한 2년 6개월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한번 장시간, 거의 한 6개월, 1년 계속 이렇게 하락 횡보 기간을 경험하다 음,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한 최근 5, 6개월 횡보를 해서 좀 힘들어 하시고 지치시고 뭐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네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좀 낙관론자로서, 음,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어, 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야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음. 예전에 이제 웅달님께서 재작년부터 저한테 비트코인 관심 있으세요? 여쭤보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안 아, 그래도 이번에 저희 강연 기획하는 거 할 때, 맞아요. 네, 비트코인 강사로 누굴 모실까 이렇게 아, 여러분들 후보로 몰색을 하다가 아, 웅달님이 저한테 그때 얘기하셨는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 말씀을 드려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언제쯤 중현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죠? 그게 재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딱 2년 전. 2년 전 네. 정도.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연인데 이제 호스트는 제가 하고요. 그래서 대표 강사는 전데 이제 제가 지금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도 지루하게 하락 횡보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하락할 때 사야 나중에 크게 수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산들을 모아야 과연 부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뭐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4대 우량 자산을 선정해서 4대 우량 자산을 제가 선정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I love BTS라고 표어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I는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아이온큐고 B는 어, 비트코인, T는 테슬라, 어, S는 서울부동산. 이렇게 어, 이렇게 네 가지 자산을 제가 모아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강사님들을 한 분씩 모셨죠. 그래서 음, 양자 컴퓨터는 일단 제가 주력으로 해왔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이제 옹달 대표님을 비트코인 강사로 모셨고 이제 리얼 치킨보이 님이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트위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트위터가 X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쪽에 주식 분야에 거의 제일 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분이 이제 전업 투자자신데 테슬라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고 저도 실제로 뵙고 하면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분을 초대를 했고 또 찬찬리치님 같은 경우는 저의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뭐 부동산 쪽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투자하셨고 뭐 수익률도 저보다 더 좋으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부동산 강의나
또 월배당도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면 연령대가 뭐 20대부터 80대까지 있는데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배당주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말씀 해주셔서 이 찬찬리치님이 부동산과 배당을 네,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역삼에서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4명의 강연을 30분씩 들으시고 네, 마지막에는 뭐 질문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준비를 해서 이제 하락장이 슬슬 끝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네, 저를 비롯한 이제 뛰어난 강사님들과 모여서 같이 배워보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자리 같고요. 네, 이 영상이 나갈 때 이 영상 밑에다가 첫 댓글로 네네, 그 신청 링크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비트코인 요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측면을 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이죠.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거의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0.25냐, 0.5냐.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이 매크로 이슈라는 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DCA는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하자. 이런 거를 한번 말해보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9월 FOMC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의 투자는 항상 장기적 관점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힘들 수 있어도, 우리의 시야와 그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은 장기적 초점, 거기에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에 좀 천착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앞서서 가을바람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간이 어쩌면 되게 축복된 기간일 수 있거든요. 네네, 더 양을 늘려가면 더 폭발적으로 올랐을 때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뭐 비트코인에 몰빵하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부동산도 굉장히 좋고 테슬라도 너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소수라도, 그러니까 전액 몰빵은 아니고 또 안 가져가고, 이거 극단이 아니라 중간에서 자기에게 좀 합당한 만큼의 그 비중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 이슈인데, 그 우선 매크로에 대해서 피터 린치, 그 월가의 영웅이란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경제 전망에 대해 13분을 공부했다면 10분은 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거의 쓸모가 없다. 뭐 매크로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마켓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요걸 봤을 때는 3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13분에서 10분만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매크로 이슈에 천착해서 투자하지는 말자. 요 부분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딴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되, 매크로의 이슈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투자는 하되, 그 DCA 양을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비트코인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매달 사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달, 매주, 매일.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정말 커다란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 DCA 양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내가 50만 원을 산다면 뭐 그 달은 뭐 20만 원을 사든 30만 원을 사든 이렇게 줄이는 거지, 전혀 안 사는 건 아니다. 그쵸, 뭐 그쵸. 요런 것들. 그래서 DCA 양을 조절하는 게 저는 매크로 이슈를 보면서 이제 제가 실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오늘 제 계좌를, 공개 계좌를 하나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 지금 계좌가 그 보유 수량은 이제 3.28개를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매수 평균가는 8,100만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0.49%에서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게 이제 한 4천만 원?
거의 음. 5천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도 한 4천만 원 갔었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매일 DCA를 했습니다. 제 20만 원 정도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DCA를 해가지고요. 저는 그 참고로 자동 매수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20만 원을 설정해 두면은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금 얘가 판단을 해서 저는 20만 원을 걸어놨는데 어떤 때는 한 15만 원만 사고요. 오, 어떤 때는 17만 원 사고 18만 원 사고 이렇게 바뀌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고리즘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거기다가 저는 돈을 넣어놨어요. 음, 그래서 뭐 그냥 밝히면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어, 이용하고 있고요. 1년에 한 5천 원인가 내면 되거든요. 아, 1년에 어, 6만 원, 한 달에 5천 원. 커피 한 잔 값이죠. 그래서 그걸로 저는 이제 넣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음, 계좌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0.5가 되면 네. 뭐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빅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계좌가 그래도 금액이 지금 거의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게 이제 파파박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고 물론 또 0.5 나왔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음, 0.25가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계속 이거는 계속 삽니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억이 안 될 거다, 비트코인이. 그거는 네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1억은 무조건 넘는다는 거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억은 거의 그냥 갈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DCA를 뭐 그 1억이 넘어도 계속 할 것 같고 1억 음, 5천 거의 2억이 되더라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매크로에 따라 DCA 양을 조절하신다고 했는데, 음. 그러면 많이 떨어졌을 때 더 사시는 맞아요. 방식인 건가요? 그 아,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원래는 제가 이제 폭락을 막 비트코인이 현재 1억 갔다가 한 3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리고 또 1억까지 가는 도중에도 한 20%씩 하락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더 사는 거죠. 그땐 제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어, 더 사는데 어, 그것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또 웅달책방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도 운영 중에 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이제 그 가을바람님도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저희는 두 어린 자녀의 부모가 아닙니까? 네, 육아를 하는 아버지의 책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빡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에 음. 그, 그 계좌를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재미난 게 그 중에 어, 하나는 물타기 계좌라고 해서요. 네네. 많이 빠진 날 얘가 더 사요. 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기준을 제가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알고리즘입니다. 아, 그래서 물론 그거를 이제 공부해서 뭐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뭐 그거는 그냥 알아서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어, 제가 몇 개월 써보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저는 통장에 돈만 넣고요. 네네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0만 원씩 산다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500만 원, 한 600만 원을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한 달에. 음, 그럼 얘가 알아서 이제 물타기 계좌로도 사고, 그 다음에 음, 매일 DCA 계좌로도 사는 거죠. 근데 DCA 어, 계좌도 가중치를 알아서 계산해서 사고, 음, 그 물타기도 알아서 계산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DCA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분석 툴. 음,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레인보우 프라이스 차트라고 해서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지금 검은색 실선이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이거든요. 네네. 요게 과연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를 빨주, 노초, 파남, 보, 요 무지개로 음, 그 무지개 선안에 이렇게 가격을 위치시켜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음, 근데 나름 수학적인 방법, 뭐 과학적인 방법, 뭐 로그를 썼다고 하고 되게 설명이 음, 복잡한데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구글에 치면 다 나오니까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다. 요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재 보면은 가격 수준이 여기 지금 파란 선에 있죠. 네네. 그럼 파란 거는 여기 위에 보면은 basically a fire sale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 네. 보라색은 이제 비트코인이 죽어가지고 사망 선고난 가격이라는 거죠. 네네.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무릎 정도? 네네네. 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까지는 아직 멀었네요. 과열되려면. 그렇죠, 멀었죠. 그리고 어, 이거 빨간색 가면은 3억이 넘어요. 어,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1억이 됐을 때가 네네. 1억이 됐을 때가 아마 초록색 선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 싸네요. 어큐뮬레이트 축적 기간이거든요. 그래도. 어, 그래서 저는 계속 DCA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막 빨간색을 뚫었을 때도 있고, 이때가 반감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요때는 이제,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네네. 그때 이제 피크를 찍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때 찍었을 때는 빨간색을 뚫었죠. 네네네. 그리고 이때는 빨간색을 갔었고, 그 다음에 지난 세 번째 반감기 때도 봤을 음, 때 여기가 주황색 정도 갔죠, 여기. 네네네. 근데 이때 이제 그때 뭐가 왔었냐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 아, 그런 이슈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네네. 온전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때 요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지금도 이걸 또 막 빨간색 간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매크로 이슈는 에, 에, 에. 과일바람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블랙스완처럼. 그래서 그게 음, 오면 진짜 또 주황색 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이건 맹신하진 마시고. 하지만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매크로 이슈를 맞고 떨어져도 음. 결국은 빨간색으로 간다. 언젠가는 간다. 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음, 인내의 싸움이고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음, 그거를 제가 막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쵸, 하지만 그쵸. 저는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DCA가 저는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다. 왜? 저같이 초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입문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21세기 록펠러라고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 네네. 회장님이신데 이분도 이게 지금 점점 찍힌 게 네네. 이게 파란 실선이 그 비트코인 가격이고 점점 찍힌 게 비트코인을 샀을 때거든요. 어, 계속 DCA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최근에도 DCA를 했죠. 많이 사셨네. 최근에도 계속.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요 표가 요 샀을 때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최근에 산 거 보세요. 8월 1일에 산 것도 마이너스 11%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전달 산 것도 마이너스 9%고, 음, 9월 13일, 며칠 전에 산 것도 마이너스 1%예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몇 개냐? 24만 개. 24만 4,8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렇게 DCA를 한다. 음, 그리고 이렇게 물리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8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행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예요. 네네. 거기에도 이제 연사로 참가하셔서 20년 후에 그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20년 후에 100억이 넘습니다. 한 개당이요? 네, 한 개당.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트코인 예. 불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에, 에, 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뭐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어, 비트코인 공부를 나름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저보다 물론 많이 한 사람은 엄청 많겠지만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한 미래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분들이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 질문을 하면 네네. 야 0.5개라도 한 개 사면 제일 좋지만 한 개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졌죠, 지금. 0.5개만이라도 사라. 어, 그거 아니면 0.1개라도 사라. 왜냐면 0.1개가 20년 후에 10억이 될 거니까요. 좋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0.25냐, 0.5냐, 네네. 요게 지금 요거 갖고 굉장히 단기적인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0.5가 되면은 저는 확률적으로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시장이. 네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일일비하는 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는 본질에 좀 천착해야 된다. 그럼 그 본질은 뭐냐? 저는 그걸로 보거든요. 통화 공급의 증가. 음, 이게 과연 줄어들 거냐? 아, 저는 이거는 무조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중앙정부에서 찍어내는 화폐 말씀이시죠?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M2 통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그쵸, 줄어들 그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채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저는 핵심 질문인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오늘날 모든 경제 현상의 문제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통화의 과도한 팽창, 음,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거라고 보는데, 네네. 이거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의 음, 해지,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탄생했거든요. 2008년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소량이더라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낙관론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 낙관론자가 막 맹신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나름 미래의 성장성과 나름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낙관론자가 돼야 돼서 합리적 낙관론자가 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베스트셀러 책이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 스톡데일 장군, 미국의 장군님이신데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되셨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스톡데일 장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군들이 포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와 중간에 목숨을 안타깝게도 잃으신 분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거를 이제 스톡데일 장군님이 향후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거든요. 네네. 이런 거예요. 그 감옥에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죽었대요. 근데 어, 그 희망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아, 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린 나갈 거야. 부활절 때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단기적으로 정해놓고요. 아,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은 죽었대요. 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일 금리 네네. 인하가 될 거고 내일 모레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 오를 거야. 아, 근데 그거 안 오르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더 힘들죠, 기대하면. 네, 그 기대감이라는 심리, 음, 그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스톡데일 장군님은 어떻게 여겼느냐? 결국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품었는데요. 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부활절 때는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못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요 차이. 이게 바로 되게 결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들에 투자를 했다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네네. 하지만 현재에서 그 꿈이 이뤄질 미래로 가는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패와 절망,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울퉁불퉁하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 기간을 항상 염두에 놓은 합리적 낙관론자가 되자.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비트코인 투자도 그래요. 막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막 네네. 저 1월에 가격이 한 5천 후반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거의 순식간에 1억 갔을 음, 때 음, 막 다 이제 1억 5천 가고 2억 가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긴 했지만 네네. 막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고 막 가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6개월 이렇게 횡보 및 하락을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멀리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한 0.5%, 1%만이라도 한번 넣어보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요거는 되게 잘 설명된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게 더 설명하기가 좋겠어서 갖고 왔는데 네. 그 치과신문이라는 미디어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최명진 원장님의 자산 배분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글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할 건데요. 네.
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위험 대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음. 포트폴리오를 3개를 두고 A에는 주식 60, 채권 40. 네. 가장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죠. 그쵸, 그쵸.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1%를 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5%를 섞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작 원금이 1만 달러였는데 투자금이 A는 2만 8천, 음. B는 3만 2천, 네. 네. C는 5만 달러 정도로 C가 훨씬 크죠. 근데 이게 단 5%밖에 넣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요거는 1% 넣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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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비트코인의 이 성장률,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1%만 넣기 때문에 이게 잃어도, 네. 네. 그죠? 잃어도 우선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수익률이 A는 15%, B는 17%, C는 24%인데 점점 개선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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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지금 7년을 한 건데, 돌린 건데, 최고의 해의 수익률은 36, 39, 86. 음. 뭐 월스트라고 해서 뭐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에요. 0.77, 마이너스 1.41, 마이너스 4%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 조금밖에 안 담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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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그리고 MDD라고 해서 최대 낙폭, 최대 손실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도 견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음. 마이너스 10%, 11%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샤프지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수치가 높으면 네. 내가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이 낼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좋죠. C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네요. 그죠? 7년간. 그래서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예, 미국에서는 그 재무학 쪽으로 가면 비트코인 좀 섞어가지고 하는 연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ETF 통과되면서 그 되게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실제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1% 담은 거, 3% 담은 거, 5% 담은 거 이런 걸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게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투자 보면 A와 C만 비교하면 거의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MDD랑 샤프 지수는 월스트리트랑 이런 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네요. 한 5% 떨어진 건 견딜만 하잖아요. 막 30%, 40% 떨어지면 타격이 오는데. 근데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트코인 투자의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마이클 포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은 이제 5개의 핵심 요소가 어떤 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그 5가지 요소가 좋은 걸 택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파이브 포스, 마이클 포터의 이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삼성의 경쟁자가 있을 거고 네. 신규 진입자가 있을 거고 삼성의 대체 상품이 있을 거고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소비자의 성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5가지 네. 요소가.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이 5가지를 따질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5가지가 존재하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네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 안에 태평양이 존재한다. 태평양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완전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완전 다른 우주. 네네네. 탈중앙화와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완전한 탈중앙화에 달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5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재무제표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핵심은 뭐냐? 아까 그거죠. 통화량. 그거에 따라 저는 비트코인의 위력이, 미래 성장성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본 사람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물론 경쟁자가 이렇게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비트코인도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음,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생각하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소량은 꼭 가져가 보시라. 그 포트폴리오에 한번 포함시켜 보시라. 음, 그래서 뭐 9월 FOMC 이후에 빅 랠리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한번 소량은 DCA를 하면서 음, 양을 조절하면서라도 한번 모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웅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이 훌륭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자산을 끊임없이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통화량만 보면은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이 자산 배분 전략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지금 뭐 한 개는 안 되지만 열심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세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촉매자가 된 게 이제 웅달님이신 거죠. 웅달님이 아, 저 만날 때마다 비트코인 물어보셨거든요. 가을바람에 비트코인 사세요. 왜 자꾸 여쭤보시지 했는데, 이제 음, 이게 제가 만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돼서, 결국엔 저도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해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고 둘 다 가져가는데, 그런 면에서 좀 웅달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 그 가을바람님께서 코디네이팅한 요 강의 요거 링크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코너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또 참여하시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서 혹시 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든 투자를 하고 안 계시든 서로 미래 성장성이 좋은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날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루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그 마이클 세일러가 네네. 뭐 비트코인을 100억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죠,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정학의 시대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왜 네네, 지금 이제 자유주의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큰 흐름 속에서 네네네. 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어, 보면은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그 오태민 저자님의 그 더 그레이트 음,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 이런 책에서 잘 어, 설명을 했는데 예, 공부해 보면 진짜 공부해 볼수록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해 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강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웅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강연에 네, 많이들 신청하셔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